절대 안 돼요. 여러분, 하지만 인간의 목숨은 끈질기고요.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요. 완전 가능입니다. 생리는 그냥 미친놈이니 미친놈. 체지방이 미쳐버리죠. 그건 안 돼요. 저는 진짜 이만한 다이어트 없다 생각해요.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 그럴 때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떤 약사입니다. 여러분들께 인생 다이어트라 불리는 스위치온 다이어트, 저도 스위치온 다이어트로 체지방만 5kg 감량을 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생 다이어트라 불리지만 사실 좀 어렵지 않나요? 저는 정리본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 잠깐만, 허용 음식 맞았나? 아 잠깐만, 이거 몇 주차 허용 음식이었지? 혼돈의 카오스에 정말 여러 번 빠졌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정리본이 막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보고 또 보고 해도 뒤돌아서면 또 까먹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스위치온 다이어트 할 때 배경화면으로 아예 해놓게끔 모바일 버전도 만들었거든요. 리뉴얼된 모바일 버전 스위치온 정리본 링크에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암튼 이렇게 여러분들을 혼돈의 카오스에 빠지게 한 스위치온 다이어트, 이건 되는데 왜 이건 안 돼? 이거는 돼? 근데 이거는 왜 안 돼? 그럼 이건? 아주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래서 제가 카카오톡으로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들 위주로 스위치온 다이어트 헷갈리는 부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진행하시면서 또는 진행하기 전에 분들 이 영상 꼭 보시고 시작해주세요. 제 뇌피셜은 아니고 출처가 있게끔, 예를 들어서 용우쌤 블로그라든지 책이나 뭐 영상에 나온 것들을 근거로 대답해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진행하면서 바탕을 두고 했던 것들이라서 이걸 보고 혼란이 조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스위치온이 가장 다른 다이어트랑 다른 점이 단백질 쉐이크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예요. 첫 3일은 단백질 쉐이크를 4번 먹는 쉐이크 단식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도 하루에 2번은 아침이랑 오후 간식 이렇게 단백질 쉐이크를 먹잖아요. 아, 저 단백질 쉐이크 못 먹겠어요. 단백질 쉐이크 안 먹으면 스위치온 하면 안 되나요? 정답은 단백질 쉐이크 안 먹으셔도 스위치온 다이어트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제만 된다면 단백질 쉐이크가 아니라 닭가슴살이라든지 다른 단백질 원으로 섭취가 가능한데요. 이제 단백질 쉐이크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단백질 쉐이크는 흡수가 되게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원물로 드셨을 때는 섭취량을 조금 더 늘리셔야 되고요. 단백질 쉐이크는 그 당은 좀 들어있긴 하지만 간은 거의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트륨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섭취를 줄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식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나트륨이 간이 돼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약간 좀 체중 감량 효과가 처음에 더디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첫 쉐이크 단식 때는 탄수함량을 20에서 이제 많게는 50까지도 제한량을 더 가지고 단백질은 높게 탄수화물은 좀 적게 가져왔었잖아요. 그 다음에 저탄수식 할 때는 탄수화물을 80g 섭취하게끔 용우쌤이 정해주셨는데, 이 80g 너무 섭취하기 어렵다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게 바로 햇반인데요. 햇반을 잡곡밥 기준 3분의 2, 흰쌀밥 기준 2분의 1 이렇게 드시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조금 적게 먹으면 더 다이어트 잘 되지 않아요? 그냥 50g 정도로 맞추면 안 되나요? 80g 먹기 힘들어요. 절대 안 돼요. 왜냐? 첫 3일 쉐이크 단식 때 체지방만 빠진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근육량도 빠지지 않았나요? 저도 근육량 많이 빠졌을 거예요. 저는 2주차까지 못 쟀었는데 제 생각에 몸이 아주 말랑말랑해졌거든요. 근육량도 빠져서 이제 2주차부터는 근력 운동을 좀 더 하고 근육을 붙여야 되는데, 근육을 붙일 때 탄수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함량이 너무 줄어들게 되면 잠도 잘 안 오고요. 몸이 다이어트 중이라고 인식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탄수화물 함량은 꼭 지켜주시되, 너무 힘들면 잡곡밥을 그냥 흰밥으로 바꿔가지고, 흰밥은 반 공기만 먹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 공기로 바꿔서 쌀로써 탄수를 섭취를 꼭 해주시고, 아니 점심에 단백질도 채워라, 야채도 채워라, 탄수화물까지 어떻게 채워요? 점심 배불러서 못 먹겠어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쉐이크를 탄수함량 있는 쉐이크로 드세요. 저는 그렇게 했더니 탄수함량 잘 채워지더라고요. 나머지는 야채나 뭐 닭가슴살 이런 자연물 속에 있는 것들은 탄수함량이 0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자연스럽게 섭취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잴 수 있는 탄수화물 함량을 80g 정도로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플라이맨 쉐이크 먹으면서 한 20-30g 섭취가 됐고요. 식사로도 50g, 60g이 섭취가 돼가지고 80에서 100g 사이로 맞췄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추천드려요. 정말 탄수화물량 지키기 힘들다, 배부르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쉐이크를 탄수 좀 있는 걸로 고르시면 됩니다.
여러분 헷갈리시 마셔야 되는 게 밥이나 쉐이크로 내가 잴 수 있는 하루 탄수 섭취량을 80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뭐 야채나 닭가슴살 뭐 이런 거에 있는 탄수화물까지 다 재가지고 총 탄수를 80으로 내가 설정을 해야 되니까 밥은 50만 먹어도 되지 않나? 나머지 30은 섭취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밥이나 이런 걸로 섭취할 수 있는 탄수량을 80으로 맞추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야채나 이런 거 있는 걸로 섭취하는 거고. 제가 생각할 때 단백질 쉐이크 킥은 바로 크런치 같아요. 완전히 그 물로만 있는 쉐이크랑 씹히는 쉐이크랑은 진짜 좀 포만감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저작 운동을 통해서 뇌에 포만감이 좀 전달되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쉐이크 먹고 너무 공허하다 싶으면 쉐이크를 좀 씹는 게 있는 쉐이크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 뻥튀기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그냥 씹을 수만 있고 칼로리는 거의 없고 거의 공기 같은 거 그런 게 들어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 걸 한번 드셔보세요. 단백질 쉐이크 탄수화물 함량 굳이 없는 걸로 안 고르셔도 돼요. 요즘에는 이제 탄수 0, 당 0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먹었을 때 근육이 잘 안 붙고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근데 이런 것들이 탄수화물 부족한 증상이거든요. 아니면 키토레시가 올라온다든지. 그래서 무조건 탄수 함량이 적다고 막 제로를 다 찾으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걸 기준으로 삼은 게 그 용호쌤이 판매하는 단백질 쉐이크도 한 포에 단백질 20g, 탄수화물이 9g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첫 3일 쉐이크 단식 때도 탄수 함량을 20에서 50g까지는 드셔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왜냐면 사실 요구쌤 쉐이크로 4번 먹으면 36g이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50g을 살짝 넘거나 아니면 50g 정도로 맞추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저탄고지 다이어트랑 조금 헷갈리신 분이 계신데, 저탄고지는 이제 내가 그 기조로 계속 가는 거고 4주차 되면 이제 일반식을 한단 말이에요. 유지기 가기 전까지 이제 그라데이션으로 점점 풀어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 함량을 너무 극단적으로 줄인다고 해서 그게 엄청난 드라마틱한 차이를 내진 않아요. 오히려 단백질과 운동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4일차부터 단백질 쉐이크량 줄이실 필요 없어요. 이제 일반식을 하신다고 해서 1회 섭취하는 단백질량을 제가 정했잖아요. 내 몸무게 곱하기 1.2에서 1.5를 한 다음에 높게 잡으려면 이제 내가 근력 운동을 많이 할 거다 하는 경우는 내 몸무게 곱하기 1.5를 한 다음에 나누기 4 하면 그게 1회 단백질 섭취량. 그걸 기준으로 단백질 쉐이크를 이렇게 타서 드시면 되는데, 애초에 그걸 기준으로 해놨기 때문에 뭐 점심이나 저녁에 밥을 많이 먹을 거니까 찔까봐 아침이나 오후 간식량을 줄인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되는 게 스위치온이기 때문에 단백질은 이렇게 쉐이크로 섭취하는 게 사실 흡수율 면에서는 되게 좋단 말이에요. 원물보다는. 일반식으로 닭가슴살을 섭취한다 했을 때 70%밖에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점심이나 저녁에 많이 먹는다고 해도 20g을 크게 웃돌게끔 단백질을 섭취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안심하고 가져갈 수 있는 아침이랑 오후 간식의 단백질 섭취량은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양류 단백질, 좋죠. 비싸서 그렇지. 대두 단백이 제일 저렴하고요. 분리 유청 단백이 이제 그 다음으로 좀 비싸고, 산양류는 사실 엄청 고가의 원료이기 때문에 되게 비싸요. 그 대신에 면역 물질이라든지 더 양질의 단백질 성분이 훨씬 많이 들어가 있어서 산양류 단백질, 좋아요. 있으면 그거 드세요. 이거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생활 패턴상도 안 맞다고 하시는데, 점심에 차라리 무탄수를 드시고 저녁에 탄수가 좀 있는 식사를 하시고 나서 운동을 하시겠다. 왜냐면 운동 전에 탄수를 섭취하면 좋으니까요. 그거 굉장히 좋아요. 그 대신에 원래 2시간에서 4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고 자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탄수화물이 포함된 식사를 하실 경우에는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맞춰주시고요. 꼭 최소 걷기 아니면 운동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것만 꼭 지켜주시면 점심 저녁 바꾸셔도 됩니다. 네, 스피디하게 가볼게요. 1주차에 빠지는 거는 인바디를 3일 지나고 재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방만 빠진 게 아니에요. 수분이랑 근육량도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근육량이 빠지게 나온 거는 수분 소실량이 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단식 때 물을 충분히 복용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1주차에 몸무게가 빠지고 2주차 때 올라오는 거 정상입니다. 그리고 약간 딱 쪘다고 느끼는 거 정상이에요. 아니, 굶었다가 먹으면 당연히 찌죠. 우리는 체중 감량도 체중 감량이지만 근육량은 확보하면서 지방을 태우는 다이어트잖아요. 그러니까 2주차 때 복귀됐다 해서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keep going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잠이 잘 안 오는 이유는 혈당 평형이 이루어져야 잠이 잘 오거든요. 근데 일단 첫 3일은 탄수를 거의 안 먹고 단백질 쉐이크만 먹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잠이 잘 안 오죠. 그리고 탄수화물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제 호르몬 균형도 좀 깨져서 잠이 잘 안 올 수가 있어요. 탄수화물 줄이면 잠 안 오는 게 좀 심해지긴 해요, 확실히.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도 좀 3주차, 4주차 이렇게 지나면서 탄수화물 함량이 올라오니까 잠들기는 훨씬 수월해졌고, 안 그래도 스위치온 때는 초반에는 잠을 잘 못 자는데 커피 섭취까지 오케이 해버리면 카페인 영향 때문에 정말 잠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페인을 첫 주에 제한하는 것도 그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커피 관련해서는 이따가 질문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아, 요거 강박 있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이틀차까진 그랬어요. 아니, 이제 첫 시작이야. 그러면 첫 3일 단식인데 이걸 이렇게 완벽하게 쫙 쉐이크 단식 성공. 그래야지 뭔가 성공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 번 딱 돌리신 분들, 이 영상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첫 3일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보다 사실 2주차, 3주차, 4주차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3일 쉐이크 단식이 엄청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냥 약간 다이어트의 시작을 알리고 장을 비우는 효과가 진짜 말 그대로 있는 건데요. 너무 오기 부려가지고 그렇게 무리해서 하시다가 진행 못 하실 수도 있고 막 핑핑 돌고 막 식은땀 나고 정말 어지럽고 힘들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너무 있으니까 아, 이거 못하겠다, 나랑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니까요. 허용 음식 있죠. 녹황색 채소 그리고 그릭 요거트 그리고 두부 드십시오. 식단에 관해서도 정말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저도 사실 그 수육할 때 뭐 쌍화탕 부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간 논란되고, 그리고 치킨을 먹는 거에 대해서 치킨이 허용 음식이다 아니다 이런 것도 이제 막 말이 많았는데,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김치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치 가능합니다. 소금 설탕은 되도록 용호쌤께서 지양하셨지만 양질의 채소와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간은 허용한다고 하셨고, 조미된 닭가슴살도 오케이 하셨으니까 김치도 드셔도 되지만 평소보다는 아주 절제해서 소량만 드시는 게 좋아요. 나트륨 때문에 좀 부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날 일어났을 때 살이 찐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후회하실 겁니다. 두부가 되고 콩이 안 되는 이유를 딱 말씀드릴게요. 두부를 만드는 그 조리 과정에서 탄수화물이 많이 줄어들고 수분과 단백질 함량이 매우 올라가요. 그래서 두부를 섭취했을 때가 콩을 섭취했을 때보다 같은 양을 섭취했을 때 단백질이랑 수분을 훨씬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어요. 콩은 거의 80% 정도가 탄수화물이어서 콩을 두부만큼 먹었다 하면 콩국수 먹으면 살 빠지던가요? 저는 콩국수 먹고 살 엄청 찐 경험만 있는데, 콩국수는 영양이 정말 많아요. 영양이 정말 많고 탄수도 많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찐 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찐다는 거죠. 그래서 콩은 많이 드시지는 마시고요. 스위치온에서는 콩은 나중에 허용이 되잖아요. 두부는 첫날부터도 허용이 되고요. 이 차이는 탄수량과 단백질량 비율 차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개 먹었을 때 그릭 요거트가 가장 포만감이 있었어요. 뭔가 확실히 더 포만감이 있고 좀 포만감이 오래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먹는다면 그릭 요거트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견과류 한 줌이 허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 섞어서 드시면 정말 포만감 오래 가요. 저는 저녁에도 그렇게 먹은 적도 있어요. 저녁에도 뭐 두부랑 해가지고 먹고 그릭 요거트랑 견과류에서 먹으면 진짜 배 안 고파요. 아침에 빈속에 막 단백질 쉐이크 되게 느글거리고 먹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저는 그릭 요거트로 먹은 적도 있고 막 섞어서 먹고 막 별 난리를 쳤거든요. 네, 그릭 요거트가 저는 활용도도 높고 저한테 정말 맞았던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아마 그릭 요거트 좋아하실걸요? 아, 이거 용호쌤 거기 영상에도 올라왔었잖아요. 사실 이 면 종류가 좀 애매한데, 이제 기본적으로 면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면 먹을 때 밥 먹을 때만큼 반찬을 곁들여 먹지 않고 면만 먹잖아요. 우리가 콩국수 한 그릇, 소바 한 그릇, 파스타 한 그릇 먹을 때랑 한식을 먹을 때 생각해보면 한식은 다양한 반찬을 먹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를 섭취하게 되는데, 면은 아무래도 탄수함량이 높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면 대신에 밥으로 드시라고 하는 거고요. 메밀면이 시중에 파는 메밀면도 뒤에 영양성분표 까보면 탄수함량이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탄수함량이 정말 낮은 메밀면을 고르시면 그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탄수는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용호쌤이 사실 닭가슴살만 된다고 한 적 없거든요. 그냥 닭고기가 된다고 하셨지. 그래서 닭가슴살이 너무 질리시면 그냥 닭다리 사서 드세요.
그리고 고등어나 대구로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국내 오리지널을 껍질 벗겨서 먹어봤는데 비추입니다. 짜가지고 다음날 왕 붓습니다. 정말 비추예요. 너무 이제 중단할 위기야. 입이 터져서. 그럴 때는 드셔도 됩니다. 여자분들 생리 진짜 고민이죠. 사실 이걸 만드신 용호쌤이 남자셔가지고 조금 여자분들의 생리 때랑 배란기 때 얼마나 지속하기가 힘든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근데 저는 알잖아요. 이게 생리 전에 막 식욕이 폭발하잖아요. 그래서 생리 터지면 첫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전 단식을 해버렸거든요. 생리 때 어차피 운동을 못 하잖아요. 확실히 생리 때 근력 운동하면 다음날 허리가 엄청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관절에 무리가 간다는 소리죠. 생리 때 어차피 운동을 세게 못 하니까 그냥 그날 단식을 해버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건 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런 어쩌고저쩌고 프로펜 계열 약 있잖아요. 이런 약들은 빈속에 드시면 속 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식할 때 진통제 드시려면 진경제랑 타이레놀 섞어서 드시면 좋아요. 여자들은 언제 시작하면 좋냐면 제 기준에 생리 딱 끝나고 시작하면 되게 좋았어요. 이게 한 달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주에 생리가 걸려요. 근데 그 마지막 주에 생리 걸릴 때 그때 3번 단식이잖아요. 크게 나쁘진 않던데요? 근데 저처럼 이제 한 주 더 하게 되면 생리가 중간에 터져버릴 수도 있고,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여성 호르몬 베이스가 지방인데 지방의 섭취량이나 소모량에 따라서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진 양이나 생리 주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생리를 할 수는 없지만 시작은 우리가 어떤 정할 수 있잖아요. 저는 생리 끝날 때쯤 아니면 생리 완전히 끝나고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그나마 내가 황금기라 3일 그 쉐이크 단식을 버티기가 쉽더라고요. 그니까요. 진짜 인바디 눈치 챙겼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생리 끝나면 줄어드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단식. 단식 진짜 어렵죠. 저도 사실 4주차 때 단식을 2번밖에 못 했거든요. 마지막 제가 최종 인바디 재고 한 번 더 했어야 되는데 너무 결과가 잘 나와서 그냥 한 번 안 해버렸어요. 단식은 그 전에 드시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정말 단식 후에 단식을 깨는 음식이 중요한데요. 오랜만에 음식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혈당 스파이크를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유지기 때 단식을 일주일에 1번 내지는 2번 하면서 금기 음식을 주일리에 허용하는 게 이제 기본 유지기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단식이 끝나고 금기 음식을 먹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그냥 혈당 스파이크 장난 아니고 지방으로 엄청 가거든요, 탄수화물이. 그러니까 단식 후에는 무조건 고단백 그리고 야채 많이로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존에 다른 다이어트를 시도하시다가 스위치온을 하신 분들 많은데, 간헐적 단식은 기본적으로 16시간 공복, 8시간 식사잖아요. 근데 스위치온은 그렇게 따지면 2시간마다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간헐적 단식의 가장 큰 단점이 8시간 동안 혈당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걸 맘대로 먹다 보니까 16시간 참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정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좋은 음식이 아니라 매일이 그냥 치팅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엽떡 먹었다, 그 다음 피자, 그 다음 치킨 이렇게 먹으면 혈당 한번 재보시면 팡팡 튀거든요. 물론 이제 고도비만이신 분들은 체중 감량에 효과가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단식을 오래 하시는 것만으로도 체지방을 태울 수는 있는데 혈당 조절이 어느 순간부터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온이랑 간헐적 단식은 병행하실 수가 없고요. 스위치온은 3시간마다 거의 식사를 이제 하시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럼 총 9시간, 10시간 정도 식사를 하게 되는데 기본 14시간 공복, 10시간 식사 이런 방법으로 진행이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간헐적 단식이랑은 병행할 수가 없죠. 스위치온 할 때는 스위치온 방법을 따라주세요. 단식 정말 너무 힘들죠. 여러분, 하지만 인간의 목숨은 끈질기고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요. 고민하시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네, 단식나 아메리카노 드셔도 되는데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아메리카노가 들어오면 좀 속이 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주의하시고, 평소에 뭐 아침에 아메리카노 드셔도 뭐 큰 문제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오전에 한 잔 허용이 됩니다. 커피가 왜 안 되냐면, 안 그래도 탄수화물이 제한돼서 잠이 잘 안 오는 판에
커피까지 먹어버리면 커피 때문에도 잠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도 이제 제안을 하셨고, 이제 여러 가지 중독에서 벗어나 보자 하는 취지도 스위치온에 있기 때문에 첫 일주일만이라도 커피를 끊자고 한 거고, 왜 12시 전에 먹어야 되냐? 카페인이 12시간 가거든요. 그래서 자정에 잠드는 분들 기준으로 12시간 전에 복용을 하면 잘 때는 카페인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이 그 붓기를 빼주잖아요.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이어트 중에는 이제 근육을 붙이고 체수분량을 유지하는 게 좋은데, 카페인의 이뇨작용 때문에 이런 수분 손실이 좀 이루어질 수도 있어서 여러 이유로 좀 제한하시는 것 같네요. 제가 먹었을 때 정말 맛있고 죄책감도 없고 포만감도 있으면서 진짜 딱 하나 고른다 하면 샤브샤브. 제가 치킨도 먹고 장어구이도 먹고 초탕도 먹고 회도 먹고 물회도 먹고 뭐 해봤는데요. 저한테 진짜 최악은 장어구이. 1kg 넘게 찐 것 같아요. 저 그 다음부터 장어를 안 먹어요. 그냥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저는 샤브샤브가 좋더라고요. 되게 포만감 있게 샤브샤브는 먹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야채를 많이 먹어서 화장실도 좀 잘 갔고요. 진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어요. 소스만 조금 줄여서 드시면 저는 샤브샤브 강추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매일 체중을 재고 인바디를 안 재도 되냐고 물어보신 분들도 많으셨어요. 사실 이게 여건이 안 되면 인바디 재기가 참 힘들거든요. 저는 진짜 워치는 완전 비추예요. 아직은 워치의 기술이 그렇게 발달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인바디에서. 진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상담 받아보면 다른 분들도 차이가 진짜 많이 났어요. 그냥 워치 재고 너무 놀라서 보건소 가서 바로 쟀는데, 그렇게 바로 재도 차이가 난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인바디는 진짜 재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제가 인바디를 2주차 때부터 쟀는데, 이게 1주차, 2주 넘어가는 기준, 2주차, 3주 넘어가는 기준이 다 인바디예요. 몸무게가 아니라. 그래서 인바디를 안 재면 내가 이걸 넘어가도 되는지, 내가 지금 체지방이 얼마나 빠졌는지, 근육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이걸 파악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바디를 재고 시작하는 게 좋고, 이게 힘들면 시작하기 전 2주차 끝나고 3주차 끝나고 이렇게 재시면 좋아요. 왜냐면 한 번 더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가도 되는지 기준이 되니까 인바디는 꼭 한번 재보세요. 이게 메밀면에 이어서 두부면과 오트밀 전부 다 어쨌든 이게 밥 대신에 이제 탄수화물을 다른 걸로 섭취하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용호쌤이 딱 만들어 놓은 걸 최적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안 바꾸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전자레인지가 없어서 밥을 돌리기가 힘든데 오트밀 같은 경우는 그냥 물에다 불리면 되잖아요. 그런 편의성 때문에 다른 걸로 섭취하시려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트밀은 일단 퀵오트인지 롤드오트인지 구분하셔가지고, 퀵오트는 혈당을 정말 빠르게 올리고 흰밥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만감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퀵오트보다는 롤드오트로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오트밀은 글루텐이 들어가 있어요. 글루텐이 안 들어가 있는 걸 국내 제품 중에 찾기가 좀 힘든데, 글루텐 프리로 지금 사려는 거잖아요. 근데 면 종류들은 글루텐이 들어가 있는 것들도 많아서 글루텐이 없는 걸로 찾아야 돼서 그것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면을 허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이건 오케이, 저거는 안 되고 막 이렇게 확인을 일일이 해주실 수 없기 때문에 밥을 권장하신 겁니다. 제가 만든 두부 치즈 그라탕 보시고 치즈가 되냐? 된다. 그럼 어떤 치즈가 되냐? 자연 치즈가 된다. 자연 치즈 기준이 뭐냐? 원유 90% 이상이다. 네, 원유 90% 이상이면 자연 치즈라고 치기 때문에 성분표 까보셔가지고 모짜렐라 치즈인 경우에는 자연 원유 90% 이상인 걸로 골라주시고, 안 짠 치즈로 골라주시는 게 좋아요. 엄청 조미되어 있는 치즈도 많아서 그런 치즈는. 간식으로 수육을? 참 신한데? 안 되죠. 간식은 녹황색 채소, 그릭 요거트, 두부만 됩니다. 수육 간식으로 드시면서 다이어트는 좀 끼니 때만 드세요. 허용식품을 쭉쭉쭉 허용해주는 거, 그건 끼니 때만 드시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바나나나 고구마는 고강도 운동 후에만, 요걸 딱 지키셔야 됩니다. 이 사람 점입 가경이네. 여러분, 제로 소주가 안 되죠. 이 제로 소주라는 게 제로 칼로리라는 게 아니에요. 당이 제로라는 건데, 애초에 소주에 그렇게 당 많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까보면 제로 소주랑 그냥 소주랑 칼로리 차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한 병에 칼로리가 200칼로리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고 다이어트 하는데 당연히 저도 이거에는 사실 일정 부분 공감은 해요.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한 번에 숙지가 힘들고 나도 모르게 어겨가지고 중도 하차하기 쉽다. 저는 이것도 사실 이해해요. 근데 내가 잘못해서 3주차 허용인데 2주차에 먹었다. 이 정도는 사실 막 하차할 요인까지는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되고, 왜 그렇게 만들었냐? 최대한 먹는 범위를 넓게 해주시려고 한 거예요. 우리 막 GM 다이어트나 옛날에 덴마크 다이어트 보면 엄청 타이트하게 제한했잖아요. 만들기는 쉬워요. 근데 지키는 사람들한테는 영양 불균형 오기도 쉽고 하차하기도 쉽고 요요하기도 쉽단 말이에요. 이제 용호쌤이 이렇게 주차별로 꼼꼼하게 나눠 놓으신 거는 이제 끝까지 가기 위해서, 그리고 먹는 범위를 점차 넓혀줘서 완주하기 쉽도록, 그리고 요요가 안 오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먹지 말라는 거 딱 정해주고 운동 가이드 해주고 수면 가이드까지 해주는 이런 다이어트가 어디 있습니까? 스위치원 최고입니다. 이게 쉐이크 단식을 포함해서 다시 시작을 하시려면 5에서 8주 정도는 계셔야 되는데요. 너무 자주 이런 초절식을 반복하다 보면 몸이 다이어트 한다는 걸 눈치채고 기초대사량을 엄청 낮추기가 쉬워요. 그리고 3일 쉐이크 단식하면 몸무게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몸무게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지 않아서 유지기를 5주 정도는 꾸준히 가지신 다음에 몸무게가 어느 정도 일정해진 다음에 새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언젠간 다시 해야죠. 연말에 왕창 찔 것 같으니.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스위치온 궁금한 점, 헷갈렸던 점, 애매한 점들 좀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좀 많이 해소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영상 보시고 진입장벽이 확 낮아져서 많은 분들이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참! 이 밖에도 제가 꼼꼼하게 정리해놓은 스위치온 정리본,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 그리고 영양제까지 제가 열심히 정리해놨는데요. 하단에 고정 댓글 클릭해보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